자, 첫 번째 주제 보시는 대로 김도영 선수가 오는 4월 25일 LG와의 홈 경기 때 복귀를 하기로 이미 이제 공식화되어 있죠. 사실 기아가 올해 뭐 강을 넘어서 최강 팀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올 시즌 기대를 많이 모았던 건 역시 김도영 선수 때문인데 개막전에 김도영 선수가 쓰러진 게 사실 공교롭게도 기아의 전력에도 또 순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뭐 기아 전력을 평가할 때 여러 부분이 다 좋다라고 하지만 특히나 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이 팀 타선 화력이에요, 화력. 그렇죠. 이 구성이 정말 짜임새가 있다. 1번부터 9번까지 거의 쉬어갈 타선이 없고 이 타선으로는 뭐 빅볼도 할 수 있고 또 주루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세밀한 야구도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이미 지난해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력이 물론 좀 베테랑 선수도 있긴 하지만 이 변수를 베테랑의 변수만 좀 제어할 수 있으면은 이 선수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지난해 화력을 올해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아를 바라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타선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이 선수가 개막전을 치르다가 다쳐서 빠졌으니 그렇죠. 그 여파가 굉장히 커 보이고 사실 현재까지 기아의 타격 지표, 팀 타선의 타격 지표가 좋진 않아요. 일단 평균 득점이 경기당 4.4점입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평균 한 4.5점 내는 타선?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범해 보이죠. 예, 사실은. 평균 정도 돼 보이는. 예. 그래서 물론 이게 뭐 김도영 선수 한 명이 빠졌다고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 영향은 있죠. MVP가 빠졌으니까. 그럼요. 예. 지난 뭐 지금 화면 왼쪽에도 김도영 선수의 지난 시즌 활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선수가 있고 없고는 기아에게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가 지금 25일 날 아마 LG와의 홈 경기에 돌아올 거라고 보도가 된 건 굉장히 기아 팬들에게는 긍정적이고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네. 뭐 김도영 선수가 돌아온다 갑자기 천지개벽이 벌어지고 기아가 1등으로 쫙 치고 올라간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벌써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일단 LG 입장 뭐 LG가 지금 뭐 단연일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왜 하필 우리 시리즈에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기 때문에 어쨌든 김도영 선수의 가세는 그래도 이제 지난주부터 기아 타이거스가 조금씩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김도영 선수가 가세를 하면은 아마 이범호 감독이 지난 2주 동안 진짜 온갖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좀 주름도 좀 펴지고 이제 좀 밝은 빛이 드디어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복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좀 처져 있는 팀 경기들을 보면 대개 다 나타나는 일인데 득점 지원이 초반에 많이 안 되니까 투수들이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던지고 그러다 보면 되려 투수들도 실점을 하고 타선은 타선대로 안 터지고 결국은 이제 박빙의 경기 가면 불펜도 흔들리고 이런 경기들이 연속되니까 경기 한 경기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타이트한 상황에서 불펜 대결이 펼쳐지면은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진짜 이 선수가 왜 그러지? 필승조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꽉 차게 던지려다 보니까 너무 정교하게 던지다 보니까 오히려 볼넷을 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마주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기아 시즌 초반에 뭐 곽도규 선수가 일단 뭐 아웃이 되긴 했지만 좀 그런 모습이 있었고 전상현 선수도 좀 그랬고 그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부담을 느끼는구나 이게 저득점 경기가 반복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투수들한테 그렇죠. 특히 불펜한테 가는 부담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아까 댓글에도 나왔는데 김도영은 게임 체인저다. 네. 근데 게임 체인저가 지난해 모습을 돌아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가 홈런이 특히 그랬어요. 그렇죠. 클러치상한 홈런이 진짜 많았어요. 맞아요. 김도영 선수는 작년에 네. 이 홈런 개수가 단순히 홈런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홈런을 많이 쳤어요. 맞아요. 결승 홈런이거나 혹은 리드할 때 완전히 승기를 잡게 하는 홈런이거나 그래서 지난해 모습을 지금 당장 김도영 선수가 재현을 한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지난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정말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기아가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면 아마 기아는 원래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난 주말 경기도 보면 어찌됐건 되게 어려운 경기를 하다가 결국 아직은 최영우 선수가 또 한 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사실은 최영우 선수는 진짜 늙거나 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뭐 그냥 나이 얘기도 할 필요 없고 네. 그냥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실력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왜 내 FA 얘기는 안 하냐고 반농담 반진담이겠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선수는 그냥 정말 계속해서 이런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일단 김도영 선수의 가세는요 상대팀 마운드에 주는 부담감 그럼요. 이게 생기면서 저는 사실 타선에서 그 우선 효과라는 걸 상당히 좀 많이 좀 언급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대영 선수를 하나 상대할 때 어느 투수가 만만하게 상대할 수 있는 투수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수 승부할 때 아무래도 투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타자들이 당연히 이득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타선에 박힘으로 해서 그 뒤에 상대팀에서 전략 전술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도영 선수의 뭐 정말 이 가세가 선수 한 명의 단순한 가세다. 부상에서 돌아왔다. 짝짝. 이거 끝날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 아마 지난 주말에 기아 팬분들이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김선빈 선수가 오니까 그럼요. 김선빈이 네, 있는 기아 타선과 없는 기아 그럼요. 타선도 굉장히 큰 네. 차이거든요. 지금 김선빈 선수 왔는데 여기 또 김도영 선수까지 더해지면은 정말 단단한 타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명 추가하는 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 굉장히 좀 물음표가 붙을 때가 있는데 이런 선수는 또 달라요. 네, 진짜 특급 선수들은 팀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김도영 선수 부상은 뭐 워낙 시즌 초니까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었는데 사실 김선빈 선수 부상이 좀 크게 느껴졌더라고요. 그 돌아오자마자 또이 그렇죠. 안쪽 맞아요.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라고 했는데 확실히 윤석 기자 얘기했던 대로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다 있고 어쨌든 지금 기아는 계속해서 호재예요. 물론 곽도기 선수가 시즌 아웃되고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선민 선수가 다행히 큰 부상으로 가지 않고 그 경기에서 빠지고 바로 그 다음 경기에 복귀를 했고 김도영 선수도 애초에 나왔을 땐 조금 더 오래 걸릴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이번 당장 주말 시리즈에 합류를 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불펜도 이제는 곽도기 선수 없이 전상현 선수 좀 살아나고 있고 조상우 선수 꾸준하고 정우영 선수 자리 잡고 있고 최지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또 우리가 예측했었던 그런 기아 타이거스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확실히 줄 것 같습니다. 볼링바보님께서 네. 96년 혜태 이종범처럼 그런 느낌이 들길 바랍니다. 그런데 96년 혜태 이종범은 어마어마했을 때죠. 야구의 신 같았어요. 네. 저는 진짜 그때는 상대팀 팬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났던 선수.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무지 뭘로 막아요? 못했죠. 홈런 쳐 나가면 뛰어. 뭐 그때는 막 수비도 잘하고 또 어쨌든 그냥 이종범 하면은 저 근데 그 얘기 더 웃겼습니다. 아까 뭐 다른 방송에서 한 명 전에 들었는데 이정우하고 이종범 아직 저는 이정우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했더니 이종범 코치는 이미 날 뛰어넘었지 이랬대요. 그래서 역시 이게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거 간단한 비교예요. 네. 나는 일본에서 뛰었지만 저는 미국에서 뛰어. 딱 한마디로 정리를 끝냈어. 바로 정리됐네. 그래서 근데 96년 이종범은 정말 신이죠. 짜증나게 야구 잘했어요. 진짜 이미 야구의 시작하면 신- 뭐 1대0이 됐거나 맞아요. 홈런 쳐서 네. 아니면 안타 치고 나가고 3루가 있고. 뛰고 그 리드오프 홈런이 상대팀한테 주는 그 자절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자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1점이 커 보이지 않는데 왠지 그때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쵸. 네. 그런 모습을 김도영 선수도 그런 느낌을 보여주긴 하네요. 그러니까 좋네요, 진짜. 저는 이제 김정우 선수가 작년에 뭐 KBO 최고의 선수 그러니까 MVP죠. 근데 이제 프리미어 10위. 맞아요. 와 국제 대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 그때는 정말 좀 죄송한 얘기로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보여. 그래서 그런 선수가 우리나라 야구에 탄생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늦게 돌아왔으니까 김도영 선수가 충분한 활약으로 기아뿐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야구 팬으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인데 KBO 리그에 더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진명 팀장이 96년 이종범 WAR 9.9. 이게 말이 돼요 9.94가 9.94가 남들 평생 동안 쌓은 WAR이면 야구 신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정범 선수는 말 좀 하세요. 네? 말 좀 하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연스럽게 준영이 형과 4인 체제 때는 제가 말을 좀 아끼는 편이라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도영 선수 돌아오면 몇 번으로 써야 돼요? 저는 김도영 선수는 이도영을 좋아하지만 당분간 컨디션 때문에 3번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3번에. 그리고 본인 컨디션이 돌아오면 이도영으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해요. 이도영으로 저는 된다. 복귀는 아니지. 이도영 쓴 적 그렇게 없으니까. 뭐 그래도 몇 번 썼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그래도 3번 정도 있다가 2번으로 갖다 놔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범호 감독님이 2번으로 쓸까요, 과연? 근데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2번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니 근데 역대 단일 시즌 3위 기록이 96년 이 정도면 1, 9.94? 2위는 누구지? 선동열 썬더널 투수. 예. 0.37 찍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더 높을 수 야수로 있겠네. 보면은 아마 그러니까 거의 베스트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것 최고 같은데. 같은데요. 예. 투수까지 합쳐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선동열 감독은 경기 출장수까지 맞아요. 높았기 때문에 네. 예. 다 했으니까요. 선발하다가 그렇죠. 뭐, 중간 나왔다 마무리 나왔다가. 마무리 나왔다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김도영 선수 타순을 두고 네. 아침부터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 좀 두 가지 버전을 짜봤어요. 네. 일단 이제 와서 돌아와서. 지금 딱 돌아왔을 때는 저는 3번을 시킬 확률이 높아 보여요. 일단 예, 초반에. 왜냐면 가장 익숙한 자리이기도 하니까 좀 그래도 무리하지 말라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때는 아마 김도영 선수가 딱 이번 주말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박찬호, 위즈덤, 김도영, 나선범, 최영우 이렇게 좀 짜여지지 않을까 싶고 최영우 선수 뒤에 김선빈 선수 정도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나고 다 컨디션이 좋아. 이제 다 정상 가동이 돼. 베스트야. 그때는 좀 제가 보고 싶은 타선인데 네. 김도영 1번. 1번. 네, 2번 김선빈. 그다음에 위즈덤, 나성범, 최영우, 뭐 이유성 이렇게 쭉. 박찬호 9번으로 보내고요. 박찬호는 9번. 9번. 네. 그것도 괜찮대요. 네, 괜찮네요. 그래서 그죠? 저는 김도영 1번, 김선빈 2번 이렇게 가면요 상대 투수가 질식할 것 같아요. 매우 깝깝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만약에 9번에서 박찬호가 출루를 했어.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김도영, 1, 2, 3, 김선빈, 그럼요. 나성범이 쭉쭉쭉 대기에 그때는 진짜 피곤하죠. 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좋다. 다 지금 좋은 컨디션이다. 다 정상이야. 그러면 진짜 김도영, 김선빈, 위즈덤, 나성범, 최영우, 뭐 이우성 이런 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최원준, 김태군, 박찬호. 그렇죠. 예. 예. 오지명 팀장이 여기 타자 기록이라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즈? 이승엽? 테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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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본인과의 테임즈. 싸움. 네. 94년 이종범. 아, 네, 본인과의 싸움이에요. 네. 그 위에라고 있었어요. 1위 94 이종범, 2위 테임즈. 그리고 제가 또 김도영 1번을 생각한 이유가 이건 좀 미래의 얘기인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도영 선수가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은 분명 메이저리그에 관심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보통 메이저리그에서 관심을 받으면은 네. 이 컴패리즌을 항상 봐요. 그렇죠. 이 선수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누구와 비슷한 그렇죠. 선수입니다. 이런 비교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저는 은근히 김도영 선수가 리드오프로 정착을 잘하면은 무키 배츠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는 타자가 한국에 있고 그게 김도영입니다. 이런 평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코리안 들어요. 무키 배츠. 예, 왜냐면은 둘 다 프레임이 막 크진 않아요. 그렇죠. 예, 막 엄청 덩치가 크거나 그런 선수는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타력도 있고 주루 플레이도 잘하고 야구로 풀어가는 능력, 한 방으로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게 두루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전 좀 그러면은 우리 무기 배치가 섭섭하지 않을까요? 무기 배츠는 좀 섭섭하겠지만 진짜 네. 1대1로 비교하면 좀 비슷한 느낌이 저는 나는 근데 선수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아닐까. 들었어요. 지금 무기 배치 말씀드리니까 다저스는 특이하게 30살이 넘은 선수를 외야, 골드그러브까지 받은 선수를 내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네. 반대로 김도영 선수는 그쪽에서 외야로. 외야로 내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예. 재밌네요. 네. 상상만 해도. 예. 네. 그래요. 1번에 대한 분위기가 좋네요. 예. 근데 1번. 좀 김도영 선수 본인은 작년에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기아는 이미 정규 시즌 우승을 달성을 그때. 했고 네네. 될 수 있으면 한번 40-40 해보자. 네, 해보라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땡겨줬죠. 많은 타석에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김도영 선수한테 1번을 특정 기간 좀 맡긴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바빠지더라. 그렇죠. 예, 그런 느낌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상상 속에, 제 생각 속의 주장이고 1번 김도영은 근데 모르죠. 나중에 정말 이 그럼요. 선수가 또 이 자리가 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예, 이건 그냥 제 주장이고 네. 일단 시작은 저는 3번부터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네. 엠스플 보시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 맞네. 금요일 중에. 자, 어찌됐건 김도영이 없는 동안 기아는 잘 버틴 거죠. 지금 그렇죠. 승률이 거의 5할, 뭐 승률 5할에도 지금 마이너스 1승인데 뭐 한 달 가까이를 지금 11승 12패로 올렸으면 잘
잘 버틴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뭐 한때는 네. 살생부까지 올렸었던 박찬호 선수가 예, 일단 살아났어요. 그렇죠. 예, 활발하게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일단 끌었고 뭐 김선빈 선수도 역시 돌아온 존재감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성범 선수가 전에 부진하긴 한데 최용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김도영 선수가 없는 타선에서 가장 김도영에 근접한 그렇죠. 그런 존재감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변우혁 맞아요. 김도영이 올라오면 이제 변우혁이 자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오죽하면은 네. 개막전 때 2군에서 시작을 했겠습니까? 네. 변우혁 선수 자리가 없어요. 최영우 선수 어떻게 보면 뭐 최용 선수랑 좀 근데 최용 선수 또 플레이 타임 양분하기에는 맞아요. 너무 잘하고 그럼요. 있으니까 그렇죠. 최용 선수가 너무 사실 잘하니까. 득점권에서 네. 여전히 최용우만큼 믿을 만한 타자가 없어요. 가장 믿음직해요. 예, 그렇죠. 필요할 때는 진짜 최용우의 역할을 해줄 만한 타자가 대단합니다. 근데 최용우 선수는 왜 이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어요. 네. 예. 신기하기도 하고 음. 그 최정 선수였나요? 네. 최용우 선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 한 번도 타격폼이 바뀌지 않았다. 저도 진짜 생각 전혀 네. 옛날 삼성 라이온즈 시절이랑 그렇죠. 지금이랑 타격폼이 똑같다. 오, 그거 네. 좀 신기하네. 최정 선수도 좀 그런데 예.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물어보잖아요. 네. 최우 선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네. 바뀌었어. 예. 아니에요. 늙었어. 나 맨날 늙었어. 늙었어. 막 맨날 이래요. 예. 힘도 안 이제 홈런도 못 쳐. 힘 없어서 막 이러고. 예. 맨날 아니라고 하고 예. 있는 분이죠. 아니라고 하지만 네. 퍼포먼스를 보면은 네. 맞아요. 최용우 선수의 그런 얘기를 아마 서건창 선수나 정수빈 선수가 아주 싫어할 것 같아요. 거의 매년 바꾸는 선수들이라서. 좀 많이 심해졌던데.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투수나 타자나 자신이 몸에 배어 있는 폼을 사실 바꾼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잘 바꿔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시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최용우 선수의 그런 모습도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후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저는 그만큼 이 선수가 그 순발력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또 애를 썼을까, 네. 얼마나 또 훈련을 많이 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